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20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안을 보고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 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과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시행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기존 1에서 6급의 체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활동 지원과 거주시설 등 4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시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장애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같은 날 장애계 단체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년 만에 변화를 맞는 장애등급제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정부의 노력이 과장 표현돼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가 인정받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한국수어법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올해로 3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수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만들어지고 한국수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국교원제도와 인증제도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어법 제1조에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별 진정과 법률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대책 마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이 운영하는 진각복지재단 내 성추행 의혹과 종교 행사와 후원금 강요 등으로 사회복지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회복지사 단체 등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진각복지재단 내 성추행 의혹과 종교행사, 후원금 강요 등으로 사회복지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회복지사 단체 등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각복지센터 앞에서 진각복지재단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이 대신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주민,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금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오히려 재단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진각복지재단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회복지사 현장이 본래 가치와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2015년 DMZ를 수색하다 목함질에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술만 21번을 받고 힘든 재활을 거친 후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던 그가 지난달 말 전역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하재헌 중사로 불리던 그는 이제 하재헌 선수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는 패럴림픽 조정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전역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재헌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병원에 1년 정도 재활 치료하면서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수도병원에 이제 자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이제 저도 아는 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건 전후로 생활이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180도 달라졌어요. 네, 완전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다치기 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멀쩡한 몸으로 지내다가 다치고 나니까 이제 저는 또 양쪽 절단이잖아요. 양쪽 절단은 이제 집에서는 또 휠체어를 타고 밖에 걸어 다닐 때는 항상 이제 안 넘어지려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딜 가던 일단은 이제 뭐 만약에 식당을 간다 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마루 바닥에 그냥 양반다리에서 앉는 자리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테이블만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달라졌죠.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에 빠져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제 야구 선수 준비를 하다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께서 군대 입대하는 거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군에 대한 걸 알아보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된 건데 한편으로서는 야구 선수를 못한 게 아쉬움이 많았죠. 일단 조정이라는 종목을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성남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감독님이 저를 이제 조정이라는 종목을 접하게 해주신 거죠. 조정이라는 걸 접하고 일단은 실내 로잉머신만 하다가 재활 목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으로 하다가 작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18년 2월에 이제 처음으로 수상 이제 조정을 접한 거죠. 미사리 훈련장 가서 배를 한번 딱 탔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움직이는 걸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걸 시작하니까 좀 더 활발해지고 이제 막 힘쓰고 몸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 조정이라는 종목이 하계 종목이라서 지금 겨울 시즌에는 일단 뭐 딱히 훈련이 잡힌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PT 받으면서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날이 좀 풀리면은 이제 또 수상 미사리 조정 훈련장 가서 이제 수상 종목 운동도 훈련을 하고 배도 많이 타고 그런 걸 하죠. 이제 도쿄올림픽 나가는 그 쿼터 따는 대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거기 나가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받는 게 올해 일단 목표고 목표는 일단 2022년 아시안 게임이나 24년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계속 운동을 해야겠죠. 일단 대회 있으면은 다 나갈 생각이 기회만 된다면은. 하 선수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조정 경기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복지TV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복지TV가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 상호 협조하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 환경을 만듭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과 상가 사이에 자리한 왕복 5차선 도로입니다. 도로는 넓은 반면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아 보도쪽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불법 주차하는 버스나 대형 트럭 탓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가 가려지기 일쑤입니다. 좌우로 그 차가 불법 주차 많이 하기 때문에 보행에 그 지장이 있으니까 좀 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좀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운전자나 아이들이 제대로 주위를 살피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였을 때 애들이 횡단보도 보행 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넜을 때 경기도는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4년간 총 105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보도와 차도 분리, 유색 포장,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 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이나 생활권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 등의 도로를 개선합니다. 보행 환경이 취약한 교통약자 취약시설 약 400개소를 개선하고 또 보행 환경, 도로 환경 조성 사업도 10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229개소, 보행 친화 환경 조성 사업 2개소를 진행 중이고 올해는 1월 중 시 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2월부터 도비 교부와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 도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안심 비상벨이 경기 지역 천여 곳에 설치됐는데요. 경기도민 3명 중 2명은 비상벨이 화장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북한강 자전거도로 옆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첨단 비상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안심 화장실입니다. 이것저것 가보면은 안심 비상벨 설치된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안심도 되고 요즘에. 인적 드문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고자 만든 안심 비상벨. 누르면 밖에선 사이렌이 돌아가고 바로 인근 경찰서로 신고돼 3분 안으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3분 이내에 경찰관이 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취객이라든지 강력 범죄로부터 범죄 예방 효과 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안심 비상벨이 있는 경기 지역 공중화장실은 1,500여 곳.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이 화장실 내 범죄를 막고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심 비상벨에 대해 물은 결과 82%가 호응을 나타냈고 3명 중 2명은 범죄 예방에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화장실이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그 취약적 여부를 판단해서 시군에서 이제 새롭게 그 비상벨 설치할. 경기도는 비상벨 설치와 더불어 공용 화장실의 남녀 칸을 분리하는 등 공중 화장실 안전을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북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기와 수소차 등을 위한 충전소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친환경차로 꼽히는 수소자동차. 수소 가스를 연료로 한 자동차로 높은 연비와 짧은 충전 시간, 무엇보다 유해한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점 덕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충전소 등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장거리 가는데 이제 걱정이 좀 되죠. 환경에도 좋고 또 이게 연비도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점은 있지만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출장으로 장거리 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기존 CNG와 LPG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 충전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3곳을 구축해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27개소, 수소차 3,00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기를 확대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00개소에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보급합니다. 경유차 등 내연 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합니다. 2022년까지 현재 40대에 불과한 전기버스를 569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 등의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대전 곰돌이 봉사단이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한 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기자입니다. 매주 일요일 대전역 본광장에는 고단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13년째 대전역에서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 급식 봉사를 해오고 있는 대전 곰돌이 봉사단은 지난 26일에도 청아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 단체는 13년 된 단체로서 지역 매주 일요일 날 지역 소외계층 노인분들, 노숙자분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찬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 300명분의 점심 준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들의 얼굴은 추운 날씨에도 땀방울이 맺힙니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여기에 봉사를 나왔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식사 대접해드리러 나왔고요. 일단 제일 큰 건 저의 만족인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왠지 불안하고 일요일날 늦잠 자면 왠지 불안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냥 누가 뭐가 아니라 제 만족인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행복해지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참 정석이 추운데도 참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바쁜 일상에도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2019년 새해 시작이 밝아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레인보우 희망봉사단이 독거노인을 위한 1일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레인보우 희망봉사단이 지난달 29일 특별한 1일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8년 전 종이접기 무지개 동아리로 시작했던 봉사단은 종이접기 지도를 통해 치매 예방 활동에 노력해왔으며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되면서 봉사 영역을 확대해 경력 단절 여성과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평생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1일 찻집 운영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요양원 봉사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2다리를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살아있는 영웅이라 불리는 하재헌 중사. 조정 선수로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힘든 시절 받았던 사랑을 베풀고 싶다며 추운 겨울에도 연탄 봉사를 하는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작은 영웅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